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나 추운 것 같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다음 달에 살 계획이었던 패딩을 오늘 사버리고야 말았는데요. 이러한 추위를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타는 것일까요? 어제 저녁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에 반짝 올랐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소식들과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지부진한 장 상황이 지속이 됨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크립토컨트의 대표이죠.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선물 시장의 딜레버리징 때문에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으며 단기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내놓았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글래스노드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하락이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단기 투자자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야기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래스노드가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 단기 투자자들의 고가 익절 및 저가 손절 행위가 이번 주 비트코인 하락세를 야기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단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수익과 매도 시점에 민감하며 자산에 대한 확신도가 낮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에 잘 반응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는 데 단기 투자자들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글래스노드는 또 비트코인의 보유자의 지출 시점을 추적하는 SVAB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유 기간이 긴 홀더들일수록 가격 하락에 따라 자산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다며 반대로 단기 보유자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300만 개 미만으로 지난 몇 년 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번 하락은 단기 투자자들 때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장기 투자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이제 시장에 약간의 공포가 엄습하며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자들은 이제 팔지 않고 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굴자들이 사실상 출금하거나 매도하는 양이 제로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의 하락이 단기 투자자들로 인한 영향일 뿐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상승 트렌드는 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이죠. 글래스노드의 이런 분석뿐 아니라 가격 하락에 관한 견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MF의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하락 IMF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인재 채택 부정적 보고서 영향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 블록체인이 파월 미 연준 의장 연임 소식에 암호화폐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다. 이는 IMF의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IMF의 경우는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감안할 때 법정 통화로 사용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재무 건정성,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IMF의 이러한 보고서가 가격의 하락을 야기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과거부터 IMF의 이러한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1년 6월 당시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IMF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면 금융 안정성이 붕괴가 된다 경고에 나섰었습니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고 자금 세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이후에 다음 달인 7월 달에도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다음 달인 8월 달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였었습니다. 이후에 잠잠하나 싶더니 3개월이 지난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을 한 것인데 현재 이러한 IMF의 기조를 보았을 때 마치 지난 5월 중국발 퍼드로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 하락을 하였지만 지난 2020년도에도 2019년, 2018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소식이죠. 기사 앞부분에서도 나왔듯이 미국의 연준 의장으로 제롬 파월이
연임했다는 소식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을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본인의 암호화폐 지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모든 비트코인을 잃어버린 피터 시프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은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시프 파월 미 연준 의장 연임은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 유로퍼시픽 캐피탈 회장인 피터 시프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제롬 파월이 미 연준 차기 의장에 재지명되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그의 연임은 기존 정책에 대한 안정성과 연속성을 의미한다. 다만 실패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 아니다.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번 위기 이후 변화를 막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한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본인들은 중국과 같이 금지할 생각이 없다. 다만 규제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단기적으로 미 연준 의장으로 제롬 파월이 재연임된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에서는 성명을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가격 안정과 강력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에 딱 어울린다라는 뉘앙스의 성명을 통해 지명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이번 두 인사의 지명을 두고 단기적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중론입니다. 현재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는 최근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즉 테이퍼링을 시행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 속에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신중한 접근을 취해왔는데요. 이 같은 기조는 기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현재 분석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파월 의장이 연임된 이후 반짝 가격의 상승이 있었지만 현재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채굴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또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난 5월 당시 중국의 채굴 금지 사건 이후 대량으로 채굴 업자들의 이주가 시작이 되었었죠. 이러한 현상을 골드러시라고 불렀었는데 이 중 대부분의 업자들은 미국으로 대부분의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미국 중에서도 특히나 텍사스로 대부분의 채굴 업자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텍사스의 경우 전기료가 그 어떤 지역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텍사스의 의원들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친화적이었기 때문이죠.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텍사스의 전력막 운영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전력망 운영사 2023년까지 채굴 전력 5배 증가 전망 예상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가 비트코인 채굴 수요 급증으로 인해 2023년까지 채굴 전력의 현재의 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텍사스 전력망을 운영하는 일렉코트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전력은 500에서 1000메가와트 수준이라며 채굴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향후 2년간 3000에서 5000메가와트를 추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북미 전력안정위원회는 이번 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렉코트가 보유한 전력망은 미국 내 가장 취약하며 극한 상황이 발생 시 전력 수요가 예비 용량을 37% 이상 초과할 수 있다 지적한 바 있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채굴 업자들의 증가로 전기를 많이 접어먹어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채굴업자들이 텍사스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것이 오히려 텍사스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력을 더 공급할 예정이라는 것인데
비트코인의 채굴로 인하여 전 세계 전기 소모량이 급증했다는 퍼드도 한때 나왔었지만 아무리 많이 채굴을 한다 한들 전 세계 전기 소모량의 0.59%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상당한 이목이 집중되었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한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의 채굴이 역사상 전례 없는 에너지의 이동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요. 마찰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잉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혁신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들 또한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해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데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항상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다가 오랜만에 금융위원회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꽤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민간협회 통해 업계 자율 규제 방안 우선 검토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민간협회를 통해 전 가상자산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 규제 방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업자는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시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3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협회 회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말은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는 상당한 중요한 이야기로서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저 도박과 투기로만 봤던 기조를 모두 철폐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정식 인정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민간 부문 즉 암호화폐 협회를 설립하여 그 속에서 알아서 잘해라 라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인데요. 이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이제는 자산군으로 인정한다는 그 이상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금융위에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힘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의 지지부진한 모습 때문일까요? 전날 대비 17포인트 내려간 33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공포 단계를 다시금 보게 되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오다니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68,000달러까지 도달했을 때는 그 누구도 하락을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저 계속해서 상승하며 7만 달러, 8만, 9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손쉽게 상승하리라 싶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속적으로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으며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은 우리가 투자하는 길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코인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높은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높은 수익률을 내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감을 믿고 투자를 하겠다. 이름이 이뻐서 주변에서 뭐
오른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죠. 오마의 현인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진짜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야기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결의 이야기들은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은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결정을 하면 안 되지만 마치 남자가 시원하게 패팅 한번 해봐야지,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이 인생은 한 방이야 라며 정말 중요한 결정임에도 중요한 결정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 또한 상당한 위험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억만장자들이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 또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투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투자란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욱 높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이며, 이 투입하는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본인이 남들에게 말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말할 정도가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데요. 현재 단기적인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단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절대로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대출 레버리지에 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대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장기적으로 5년, 10년 그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한 수많은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투자 철학이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200%였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 더욱 높았죠. 단순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거워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단기적이며 단순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의 몇 없는 기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 가치 투자자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남들과의 비교, 그리고 왠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만 제외하고 다 오르는 것 같은 조급함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항상 남이 아닌 과거의 본인과 비교를 하시고 과거보다 더욱 성장을 했는지 본인의 자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기록을 하시어 비교해 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도 달력에 이제 매달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적어 놓고 있는데요. 가격이 하락을 하고 조정을 했음에도 오히려 지난 10월 중순 때보다는 높은 자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은 저와 같은 투자 방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기록을 한다면 시장 상황이 지지부진할 때, 뭔가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더욱 버틸 수가 있는 힘이 되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생에 몇 없는 기회 가운데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지루하다고 해서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 여러분들과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서 한우 꽃등심에다가 소맥 한 잔 먹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건강한 투자 방법으로 유지를 하신다면 지금 투자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경제적 독립,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시리라 100% 확신합니다. 모든 것의 100%는 물론 위험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